대입수 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농구술 아카데미 곽정수 논술 대표 강사입니다. 오늘은 PD님께서 단국대에 대해 촬영을 요청하셨는데요. 모집 요강을 토대로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영상에서 어떤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선생님, 그러면 올해 26학년도 단국대학교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? 인문계열 기준으로 127명을 선발하는 학교라서 100명 이상의 많은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올해 시험 일정은요? 이 일정 관련해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, 수능이 끝난 직후에 모든 논술들이 11월 15일부터 23일 사이에 10일 정도 사이에 모든 시험이 몰려있다 보니까 6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매년 힘들어하는 게 좀 느껴져요. 그래서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학교 중에 하나니까 일정을 조율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시험 전에 일주일간 파이널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고 시험장의 분위기를 실제로 느껴볼 수 있다는 점도 단국대 논술에서 고려할 사항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단국대학교 최저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? 없습니다. 그 다음 단국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, 최근에 논술에서 내신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점차 반영 비중을 줄이거나 하고 있는데, 단국대에서는 여전히 20%를 반영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항상 검토해 보시면 좋은 게, 학생부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모집 요강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. 그걸 이제 같이 정리해 드리면, 단국대에서는 국영수사과 전 과목 학년별 가중치 없이 반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학생들이 내신 때문에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극간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석차 등급 및 석차 100분류에 따른 석차 등급 점수를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1등급부터 6등급 사이에는 100점에서 95점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7등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95점에서 70점으로 확 떨어지게 돼요. 그러니까 이 점수를 봤을 때 6등급 이내의 평균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 입시 결과를 보시더라도 이제 합격생들의 평균은 4등급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, 최저 합격생들이 막 5.92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6등급 이내라면 걱정 없이 지원하셔도 된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단국대학교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. 올해 단국대가 발표한 사항에 따르면 유형이나 특징들이 조금 변화하는 것들이 있어요. 2025학년도에서는 이제 기존의 세 문항을 출제했었는데 26학년도에는 두 문항으로 줄였고, 이제 소문항이 5개인 형태로 변화할 예정입니다. 분량은 전체적으로 100자 정도가 늘어서 1800자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시간은 120분으로 동일합니다. 학생들이 작년과 다르게 좀 유념해야 될 점이 있나요? 우선 아직은 무엇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단국대학교에서 7월 1일부터 14일 사이에 온라인 모의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문제 및 가이드 답안, 강평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지했거든요.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단국대학교에 그 시험 볼 때 가능한 필기구는 어떻게 돼요? 검정색 필기구로만 작성해야 되고 연필이나 샤프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수 있는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수정이 잦으면 1800자의 답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 거거든요. 그래서 제공되는 메모지를 따로 준다고 하니까 그 A4 용지를 활용해 개요를 충분히 작성해야만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,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알려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논술을 쓰면 좀 유리한지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?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작년과 변화 사항을 바탕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원래는 각 600자의 분량을 작성하는 문항에서 이제 각 400자가량으로 분량이 축소되었거든요. 그래서 논술에서 지금까지 연습하는 과정에서 긴 글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간결하게 쓰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졌다면 지원하기에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원래는 세 문항이 개별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두 문항으로 축소가 됐어요. 그러면 소문항이 같은 주제로 공유하고 있을 것 정도는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문항 간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 논술을 쓰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? 단국대는 기본적으로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에 속했어요. 그 기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걸 좀 잘 유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 교사의 이제 문항 평가를 보더라도 다 중 이상의
이제 평가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논술 성적 평균도 작년 기준으로 75점대에서 80점 초반대로 논술 시험치고는 되게 낮게 형성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난이도를 좀 고려해서 제시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. 단국대에선 기존에 문학 제시문도 활용하고 고전도 활용하고 자료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형태였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형태의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핵심 판단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짧은 글을 작성하니 이런 학교들에서 항상 말씀해 드리는 게 세부 정보에 집착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. 그래서 핵심적인 논지랑 이들의 관계 위주로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핵심 주장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개요를 잡고 그 다음에 분량상 근거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풀이를 진행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. 그래서 세부적인 분석이라든지 학생의 배경 지식 이런 것들보다는 제시문 활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이제 평소 연습에서 개요 정리하는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.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600자에서 400자짜리 글을 이렇게 쓰게 되었을 때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로 정리해야 내가 실제 답안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는 것도 이제 단국대에선 꽤나 중요하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. 단국대학교 논술이 어렵다고 설명드렸지만 이제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교인 것도 맞고 오히려 평균 점수가 낮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만 더 잘 쓰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하고 싶다면 저를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단국대 논술 전형에 대해 얘기해봤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학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